성남 하이테크밸리 기술교류의 2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상봉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기술교류 진행하기 전에 인사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김세종 센터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기술교류의 주제는 푸드테크입니다. 지난 1회 때 이제 푸드테크의 기술 동향, 해외 시장 동향 같은 걸 한번 같이 논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런 그 시장 동향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좀 짜고 또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할 건지 이런 걸 오늘 아마 좋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드테크의 중요성은 뭐 오늘 오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또 혁신지원센터에서는 이 푸드테크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이제 농림부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대 전략과제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동 회장님 오셨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성남시의 새로운 그 연구 거점, 특히 푸드테크 기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또 그런 연구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I 활용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 달 정도 되면은 저희 이 센터에 이제 8층 끝단에 그 경기도의 그 제조 실증 지원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 또 도입하고자 하는 AI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현재 지금 실증 사업에 좀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AI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푸드테크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기술 교류가 있는데 기술 교류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푸드테크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환을 희망하시는 기업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R&D 기획과제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는 특허 기술 이전 지원 사업입니다. R&D 과제 기획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새롭게 기획 과제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사업의 정부 지원 과제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컨설팅 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 관련된 부분을 해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기부업당 이제 참여하신 기업들은 이제 10% 자부담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이나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이제 특허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특허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특허 기술이 있으실 경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전을 받고 싶으실 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업당 최대 700만 원, 이제 최대 이제 그 이전 지원 비용의 70%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이제 만약짜리 이제 기술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700만 원까지 제가 지원을 해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식품 기업들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기업에서 지금 관련돼서 혹시나 기업 뭐 특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전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은 관련돼서 방법 알려드리고 지원받는 부분에 도움드리고요. 혹시나 기술 이전 받고 싶은데 기술을 내가 이런 기술 찾고 있는데 만약 지원을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발명진흥회나 아니면 이제 뭐 관련 대학교 연구소 쪽으로 문의를 해서 관련 기술을 연계시켜서 받으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기업 안내드릴 수 있는 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sisc.or.kr은 저희 이제 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이시고요.
snic.or.kr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둘 다 들어와 보시면은 특허기술 이전 지원 사업과 그다음 R&D 기획 과제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 공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신 뒤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업 진행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뭐 푸드테크 관련되어 가지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관련돼서 뭐 회의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포스터 보시면 연계 프로그램에 이제 뭐 기업 진단 및 수요 분석, 컨설팅, 자문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관련 이제 전문가분들 연계시켜 가지고 지원받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설명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기술 교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개발입니다. 푸드테크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신청해 주실 때 보니까 아직 이해도 부분에서도 많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도움 드릴 수 있게 관련된 이제 준비한 강의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푸드테크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중소기업 푸드테크 협회 이수동 중앙회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푸드테크 협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협회는 그 서울의 남부터미널 근처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술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8개 분과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좀 새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부터 생산하시는 부분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직 조금 정비가 덜 됐는데 정비를 좀 완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지회를 꼭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왜냐하면 경기지회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 등록된 협회를 만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지회라기보다는. 그래 하면 저희 협회는 농림부하고 지금 최근에 해서 바꾸고 있는 게 연합회 형태로 할 겁니다. 경기지회 그리고 뭐 인천지회, 대구지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합해서 연합회로 가고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해서 경기지회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등록해 주시기를 제가 오늘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푸드테크 산업혁명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10가지 사항을 다시 정리했는 내용이 우리가 푸드테크는 기술로 이루는 생명 존중 문화혁명이다. 이게 보면 1번, 2번에 보면은 대체육과 비건 쪽에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가공 산업은 앞으로 미래로 보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세포 배양식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를 가지고 앞으로 식품이 나오는 겁니다.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세포를 지금 현재 이 기술은 많이 발달됐는데 아직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발달되고 이 연구센터가 경북 의성에 또 푸드테크 연구센터, 배양육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 들어서고 식물 기반 식품 제조는 두부라든지 콩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기타 식품을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진출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에만 한 30%의 그 매출 이상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은 지금 시장이 좀 약합니다. 약한데 지금 많이 발전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쪽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진출을 좀 하십시오. 수출하려면 예를 들면 요새 냉동김밥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거기는 고기를 넣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고기는 그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희들 협회에서 중개를 해서
거기에 있는 알티스트라는 거기에서 김밥에 그 알티스트라는 곳이 뭡니까 식물 대체육이죠. 한마디로 대체육입니다. 대체육을 넣어서 그 수출했습니다. 그게 수출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불고기 김밥인데 식물이다. 안에 불고기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수출하고 일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편식 제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만드는 거 대부분 간편식이고 그 간편식에서 다시 그 HMR을 그러죠. HMR에서 이번에는 저 밀키트로 또 전환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여기도 사업은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식품 커스터마이징 요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음식이 내가 먹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식품으로 좀 건강기능식품 말고 그냥 식품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름을 저렇게 지칭했습니다. 그 푸드테크 4번인가 5번에 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저는 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식으로 자기 치료를 할 수 있고 그걸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서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모든 게 관계가 되고 이거 푸드테크 연구센터를 만들고 여기 저 성남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인천에서 스마트 제조 푸드테크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로봇, AI, 블록체인으로 이루는 스마트 헬스 팩토리 구축에 대한 우리 협회의 기술과 능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어서 제가 큰 개요만 설명드리고 이어서 우리 협회의 푸드테크 사업단장이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유통은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다르게 온라인으로 팔고 해외 수출도 정보나 모든 게 온라인화되고 그 정보의 교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모든 걸 스마트 유통이라고 합니다. 외식 푸드테크 외식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푸드테크로 변화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식품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업사이클링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파 껍데기를 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 업사이클링이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량으로 밥을 하고 난 뒤에 살점을 가지고 지금 사료도 나오고 그리고 뭐 다양한 제품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여러분들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식품 포장 이건 환경에 관한 모든 걸 친환경 포장 10가지를 우리 10대 과제로 선정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번에 미국에도 보니까 옥수수가 2,400만 평 옥수수 농장이 있더라고. 거기에 옥수수를 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그 안에 촬영을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무인 기계가 가서 그 안에 하나하나를 심어요. 그리고 비료도 일정한 양만 딱 넣더라고. 그러니까 비료도 적게 들고 심는 씨앗도 딱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딱딱 앉추고 이렇게 해서 심는데 앞으로 나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밥 공장에 냉동 김밥을 하는데 김밥 공장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처음에는 김밥 많은 것 같지도 잘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계로 다 대량으로 생산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안에 반찬 넣고 이런 거는 기계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참 힘들어요. 그 물성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는 또 발달해가지고 비전과, 이 비전이 뭔지 아시죠? 비전을 하고 그게 AI하고 통계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그거를 반찬을 다 정확하게 넣도록 이렇게 또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 근데 지금 개발된 거기에 너무 비싸서 지금 적응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계도 비전과 AI 이런 게 접목해서 로봇하고 접목해서 이게 싹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못했던 기계도 바뀌고 공장도 스마트화해서 공장도 옛날에는 사람이 10명이 공장에 있었다면 이제는 5명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튀김 로봇입니다. 튀김 로봇. 튀김 로봇도 조리 로봇도 계속 발달해요. 지금 현재는 그 개발된 게 커피 로봇, 라면 조리기, 그리고 튀김 로봇 이 세 가지인데 이제는 조리 로봇이 더 확산을 해가지고 안에 가보면은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시중에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각 뭐 육가공하는 업체 이런 데도 다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우리 저희들이 일부는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자문이 될 수 있으면은 직접 상담도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내가 자꾸 그리고 이것도 물류하는 것도 여러분 로봇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요 흡입기 갖고 물건 개별적인 옮기는 거 이거 청소 로봇이다. 청소하면서 이게 다 이거 한 대만 놔두면 아니 청소는 새로 사람 들일 필요 없이 청소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이동 로봇이고 이동. 가면서 이동 로봇 앞에 가면은 이 물건을 갖고 이동을 다 시켜서 현장마다 또 갖다 주고 이런 현상을 다 이게 다 적용되는 공장도 지금 이미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함기에다가 다시 물건 안에 박스 안에 넣고 하는 이 로봇도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는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도록 바뀌어가고 있는 그래서 저희 협회에 있는 걸 뭐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업사이클링 나주 포럼 행사를 업사이클링 쪽에 또 했고 로봇하고 그런 걸 해서 푸드테크 관해가지고 식품 박람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푸드테크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중국에서 자기들 연구소를 만든다고 지금 사무실까지 얻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푸드테크를 일으켜 가지고 중국까지 지금 자기들도 푸드테크 연구관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멕시코 상공회의소서 저희 협회로 와서 여러분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이제 식품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진흥원하고 합동으로 앞으로 푸드테크의 발전을 위한 이런 것도 하고 요거는 우리 미국의 월마트하고 샘스클럽이 굉장히 큰 유통업체입니다. 그 업체에 완도하고 서울의 업체들을 하고 해서 지금 연결해가지고 수출을 일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도 수출할 수 있는 길과 이런 것을 우리 협회가 어느 정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까 협회를 좀 잘 이용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펫샵을 전산으로 자동 관리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카운트처럼 할 수 있는 그 물류나 그 재고 관리 이런 까지 다 포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협회하고 협조하면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립니다. 제공해드리니까 여러분 앞으로 협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우리 푸드테크 사업단장이 그러면 해석이나 이런 내용이 좀 프로그램 어떤 점이 유리하냐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그 빅바이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바이어들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일산의 킨텍스에서도 저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마트가 인도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을 좀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좀 가서
대표님이랑 많이 좀 상의도 하고 협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회원사들을 소개할 때 어떤 회사를 소개시켜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협회 회원사들한테 무료로 여기 조금 입점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 정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각 업종별로 해서 회사들을 등록을 하고요. 그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폐쇄몰입니다. 사실은 바이오하고 특정인들만 검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지도 어느 위치에 되는지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증이나 기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 제품의 특징이 어떤지를 이 안에서 소개해가지고 그 바이어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회사들을 여기서 찾아서 그 회사 회원사랑 바이어들이랑 매칭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푸드테크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협회에서 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증관리 시스템입니다. 햅섭 관리를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햅섭 기준서가 여기 지금 보신 분들 전부 다 아마 기준서가 다 다를 겁니다. 서로 다른 기준서를 이 안에다가 넣고 출력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국내에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워드든 한글이든 엑셀로든 출력을 해놓으시고 수기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좀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이 괜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회사 기준에 있는 디지털이 46종인데 이거를 한글로 되어 있으신 문서를 그 워드에서 컴퓨터에서 여셔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놓으시면은 프로그램에다 붙여놓으시면은 AI가 변환을 해서 디지털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쉽게 일지를 굉장히 작성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은 제가 노트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필요하신 분 잠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랑 같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입고 출고나 창고 이동, 그 다음에 입고 검사도 여기 하나면에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됐는데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고 바코드 출력하실 수 있게끔 하고 화면 정의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레포트로 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사용자가 회사에서 직접 설정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개발사들이 돈을 다 받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저희 협회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매 발주라든지 견적 판매 출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서 이 카운트랑 별도로 쓰시지 않으셔도 만약에 따로 쓰시겠다면 따로 쓰시겠지만 같이 쓰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실적 통계라든지 법적 서류에 관한 것들도 같이 관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마트 헬스 팩토리에 대한 겁니다. 배경리 필요성인데요. 전통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수기 기록하고 문제가 터지면 사후에 대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놓고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컨설팅도 같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좀 일찍이라든지 이제 인증을 해서 온다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공장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렸는데도 안 열어주시길래 전화를 했는데 그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인증원에서 오면 혹시 취소되면은 이제 자기 분납도 있고 뭐도 있으신데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때는 항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좀 짚어드리는 왔는데 이 많은 일지를 어디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로 되어 있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 검증을 하기가 힘든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후 대응이 중심인 거죠. 그리고 식품안전 규제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햄성 불치 점검에 걸리면 인증 취소,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그게 뭐냐면 협섭했을 때 주요 5대 위생 사항이거든요. 원료 관리라든지 용수 관리는 지하수 쓰시는 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위생 관리, 위생복이라든지 마스크 비입이라든지 중점 CCP 관리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런 것들에 됐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관리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도 그렇고 경기도 쪽에 축사
축산 쪽에 관련되신 분 인증 취소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생산의 효율화나 비용 정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점점 인건비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쓰거나 또는 그게 양식이 변동되고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협업을 해야 되는 배경과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협업의 개념은 뭐 자동화하고 식품 유해요소 중점이다. 그다음에 협업에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핵심 구성 요소는 4가지로 좀 분리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IoT 센서 네트워크 이거는 뭐 온도 습도라든지 아니면 만드실 때 해당되는 음식의 탐침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분석입니다. 요새는 이 센서로 한 거를 가져다가 AI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이상 탐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예측 분석을 합니다. 어떤 튀김기를 몇 서 가열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쓰게 되면은 점점점 이게 노후화가 되면서 튀김 온도가 낮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 기계가 언제 좀 보존해야 되고 언제쯤 고장이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리하다 말고 중간에 고장이 나면은 그날 만드신 거는 다 폐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예측할 수 있고 점검받을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AI 분석이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식품 분야에 많이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블록체인들은 이거는 원래 26년이었죠. 26년 1월이었는데 올해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에 수출하실 때는 블록체인을 원산지부터 이것들을 블록체인을 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안 됩니다. 미국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키텍스 할 때는 AI 하는 친구가 앞에서 하고 제가 해서 파트적으로 나는데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로보틱스, 자동 샘플링이나 검체 이송하시는 데도 많이 쓰이고요. 또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자동화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하는 것들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원격 주행에서 포장이나 아니면 작업해 놓은 것들을 쌓은 것들을 창고로 이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압기나 이런 것들 연동해서 물건을 쌓고요. 그거를 자동으로 포장을 하면은 그 포장된 것들을 각각의 팔레트에다 쌓으면은 아까 보신 이송 로봇이 와서 자동으로 끌고요. 들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누릅니다. 사람이 안 누르고 자기가 블루투스로 해서 엘리베이터 불러서 호출해서 내려가서 창고에 가서 냉장고를 올리고 창고에 해당 위치에 집어넣는 기술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좀 하기가 힘든 게 턱이라든지 뭐 환경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하는데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IoT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를 통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예전에는 데이터가 바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시공업체들 특히 많습니다. 네트워크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저 엣지 컴퓨터라는 데 보관이 됩니다. 보관이 됐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은 다시 클라우드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고요. 로봇 제어하고 운영 서버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제어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노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마트 헬스를 했을 때 그 불합격률이 뭐 2.5% 되는데요. 이거를 뭐 0.3% 정도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들을 불량률이 뭐 20%, 뭐 15%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식품업체는 망하죠. 사실 최대한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 2.5%에서 5% 정도 사이인 것 같고요. 그거를 뭐 0.3%까지 좀 낮출 수 있고 보고서 작성 시간을 80%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프로그램은 반응형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다 PC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 하지 않고 일지를 바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단축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 사고라든지 아니면 식품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안전성이 강화되는 거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품질을 일관성을 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같은 거 요새는 조리들 많이 하는데요. 조리할 때 정확히 로봇이랑 이런 거 라면 대회 뭐 이런 거 보면은 로봇이 만드는 게 가장 맛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딱 규정대로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이라든지 뭐 음식을 섞어서 교각에 돌리거나 또는 물로 작업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뭐 담은 한 번이나 두 번씩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재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좀 낮출 수 있고요. 특히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고객이 제품에 대한 신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로드맵인데요. 앞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공장이든 아니면 지금 하시는 뭐 제조 시설이든 모든 것을 도입하실 때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대부분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공급업체 얘기만 듣고 도입을 하시다 보니까 식품업체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공장 하신 거 저도 사례를 많이 아는데 10군데 중에서 8군데가 거의 실패하셨다고 그러고요. 지금은 얘기를 하시면은 다들 고개 절레절레 합니다. 안 한다고, 골치 아프다고.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단계를 안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걸 저희가 회사에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우리가 이 시스템에 반영할지 그 다음에 KPI, 생산이나 품질이나 원가는 앞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고 이번에 사업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ROI를 예측해야 된다. ROI라는 건 여기다 쭉 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 투자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솔루션인데 현장에다가 장비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왔는데 삼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삼상이 아닌 장비가 들어와서 이거 전기공사부터 다시 시작하는데도 좀 반응 받습니다. 그리고 센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양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센서가 안 좋은 거를 쓰시는 데는 3개월도 안 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무명무실해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로봇을 할 거냐 아니면 MES를 할 거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거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었을 때 어떤 보안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에 만든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럿으로 그것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 흐름에 대해서 우리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급사들이랑 같이 진행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 앞부분을 좀 체크하기가 사실은 중소기업은 힘듭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협회에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협회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거냐면요. 그 데이터를 어차피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암호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통제 프로세스를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햅섭을 도입하든 뭘 하든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는 안 되잖아요. 거기 레시피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에 대한 복잡한 부분을 좀 표준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욕심을 내서 전체를 하시기보다 한쪽 라인을 좀 해보시고 부분적으로 확장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일어리 교육이나 다국어나 또는 AI를 위한 협섭 교육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식품업체의 80% 이상 외국인입니다. 경기도 쪽에 갔을 때 제일 심한 데가 직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요. 관리자 4명을 빼면 전부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현장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업 반장까지도 외국인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그 사람들을 교육하려면 통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부담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용보다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한국에 대한 대화는 가능한데 이게 햅섭에 대한 거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위반되는 리스크,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로 인해서 법적인 규제라든지 제품에 대한 리콜이나 회수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신뢰도가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제품에 대한 판매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국어 플랫폼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별에 맞는 영상에 대한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요. 챗봇이나 이런 걸로 해서 24시간 대응해서 궁금한 것들, 요새는 AI가 대화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준다든지 하고 그거를 내가 다른 언어로 좀 듣고 싶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은 교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 30% 정도 단축할 수 있고요. 이해도를 한 50% 정도 좀 더 향할 수도 있고 위반 사례 같은 것들이 40% 정도 좀 감소하고 언어 장벽의 해소로 작업에 대한 만족성이나 또는 안정성이 좀 강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식품 안전성 효율을 동시에 작업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이 날짜가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4월 10일입니다. 식약청에서 발표 자료고요. 스마트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이거 협석 마크고요. 옆에 있는 게 스마트 협석 마크입니다. 이게 식품업체가 4만 개가 넘는데 작년까지가 300 몇 개였고요. 올해 아마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한 700 몇 개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희소성이 좀 있는 거죠. 그 스마트 협석 마크가 이제 들어가고요. 시각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는 CCP의 60% 이상 하게 되면은 심벌 마크를 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회장님이랑 갔을 때 인증원에 갔어서 이 얘기는 듣고는 있었는데 60% 이상이면은 천장조사나 이거는 면제 가능한데 이 협석 마크는 쓸 수 없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건 작년의 얘기였고요. 인증원 시각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CCP가 나는 3개다. 그러면 CCP 2개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2개는 금속 검출기하고 냉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하나의 CCP가 있어도 이거 2개만 하시면 스마트 협석 인증 마크를 쓰면서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불시 점검이나 행정 점검이 면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명함인데 필요하신 분은 뭐 메일을 주시든 아니면은 카톡으로 하셔서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아니면은 저희 뭐 많은 업체는 할 수는 없지만 연락을 주셔서 현장 점검이나 이런 걸 좀 받기를 원하시면 제가 시간이 나면은 좀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푸드테크가 아까쯤에 회장님 말씀하시는 이것도 제가 직접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네,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맞는 CCP나 이런 데이터들은요. 저희 클라우드가 저희 협회 클라우드에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나중에 사용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CCP나 이런 것들은 인증원에 전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인증원에 전송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푸드테크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바이어들이 오고 났을 때 하는 건데 여기 올 때 이제 회장님이랑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 협회에서도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오늘 여기 현장에서 신청 한 10개 업체, 오늘 몇 개 업체라고 몰랐는데 한 10개 정도 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성남시 관리공단 쪽에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한 여기 못 모신 식품업체들 중에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20군데만 저희가 무료로 여기에 푸드테크관에 입점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에 입점하시는 거는 무료예요. 사실 무료인데 저 데이터들을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료가 잘 돼 있으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제품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저걸 이제 업로드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저거를 무상으로 좀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는 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여기 관리공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도 드리고 저거를 올릴 수 있게 해드리고 수입이나 수출 또는
제조 과정에서 하여튼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인증에 관련된 거나 인증 갱신에 관련된 거나 또 햅스나에 관련된 것들 문의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런 거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 협회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상 다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제 미원 쪽입니다. 네, 그 대상에서 저희 동방성장 김주희 동방성장 국장님 모셔가지고 이제 대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푸드테크 트렌드와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희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상 동방성장 사무국장 김주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되게 집중적으로 실무 중심의 수업을 강의를 들으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의 지속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진태입니다. 홈쇼핑에서 왔고요. 성남에서 저희가 회사가 이사한 지가 벌써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서 저도 교수매제 행방에 살고 있어서 성남에 계시는 이 식품 관련된 기업들과 같이 만남을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인데 왜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원래 롯데푸드 지금 옛날 롯데 삼강이었고요. 지금 롯데푸드인데 롯데푸드에서 상품 개발을 하다가 NS에 와서 품질 보증,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이제 건강기식품 방송 MD 팀장 하다가 지금 전략 사업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전략 사업하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쇼핑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양 사업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고객들이 전부 다 이제 홈쇼핑에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셨기 때문에 홈쇼핑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전부터 그러면 홈쇼핑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각 회사들마다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요건 이제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요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건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재 개발 건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또는 어떤 전문성 이런 걸 가져야 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긴 하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유 자체는 NS조차도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담당자 한 명이서 하는데 못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거기 접근해 보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유통을 더 이상 국내 네이버, 국내 인플루언서 고민하지 마시고 해외로 한번 가보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다고 하고 제조 기반이 있으시면 이것들을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동이든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인사이트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을 해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김 이야기 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그냥 약간 웃을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해외 분들이 이제 우리 한식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김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김 가격 오를까 봐 걱정하신다고 김이 좀 안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장사가 잘 되시고 사업이 잘 되시고 돈을 많이 버신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드테크가 단순히 이제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뭐 도입하기 위해서 뭔가 실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도 뭐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좀 푸드테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뭔가 생산 공정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든가 새롭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한 개 한 개가 이제 푸드테크와 연관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 기술 교류에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푸드테크 2에 두 번째로는 이제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었는데 이제 사업화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그때는 이제 어찌 보면 기업분들께서 이제 뭔가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좀 더 도움이 되실 부분으로 좀 내용이 준비될 것 같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는 기업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위주로 모셔가지고 내용을 좀 전달 드릴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로든 이제 만족도 조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시에서 이제 저희 이런 기술 교류 관련돼서도 만족도 그리고 또 의견을 좀 들어야 제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특허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이랑 그리고 R&D 과제 기획 지원 사업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실 분들 받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뭔가 이제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기술 이전 받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